안녕하세요. 후미문화방송국 대표 박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희입니다. 네, 김인희 씨와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 때문에 역사와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사실 역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었는데, 두 아이의 초등학생 아이를 두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 이렇게 눈을 점점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구미에 살면서 구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네. 그 안내를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이파이브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해 주실지 주제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연재하는 방송의 테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 시민은 우리 구미가 얼마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껏 덮어두었던 역사와 문화를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 산업도시로서의 구미입니다만은 앞으로 문화관광이 사업적으로 각광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구미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네. 우리 지역의 우월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지방의 역사 속에서 구미를 대표하는 인물과 관련한 것이 많습니다. 10개의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산업문화도시라는 주제입니다. 축복받은 땅, 구미의 지리적,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괄해보면서 설명하고요. 우리가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 구미문화도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산업과 구미시입니다. 네. 이 주제에서는 전자산업의 태생과 구미시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고 구미산업단지의 발전과 전자산업이 정보통신산업, 네. 방위산업 등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주제의 제목은 반제영남 반제선산인데요. 조선 초기의 우리 지역의 선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네. 조선 시대의 시작은 네. 그 역성혁명입니다. 고려의 왕씨 왕조를 전주 이씨가 완전히 갈아엎어 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갈아엎어. 사실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 네. 도읍을 계승해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역사가 진행되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혁명을 반대하는 두문동 72인을 끝까지 네. 불살라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폰 정몽주가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네. 참사를 당하잖아요. 아, 네. 그리고 그 1,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말 그 잔인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이때 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의 지조를 지킨 충절의 사표가 바로 야언 길제 선생님입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야언 선생이 개국의 걸림돌이었지만 대중의 지지 속에 야언 길제 선생은 충절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선사는 충절의 고장이 되는 것이죠. 네. 충절의 고장에 사는 소감을 우리 인희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태동에 있는 지주중류비를 보고 왔습니다. 지주중류, 청풍, 명월이 충절을 대표하는 표제어인 걸 아는데요. 사람이 지조가 뚜렷해야죠. 지조가 분명한 구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자랑스럽습니다. 예, 잘 말해 주었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학은 주희, 즉 주자의 철학입니다. 공자의 유학이 주자의 유학으로 정치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야언 길제의 유학은 실천궁행의 유학이기 때문에 도학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명확하게 이제 이게 유학이고 네. 이게 성리학이다, 도학, 성리학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야언 선생과 선생의 뒤를 잇는 전필제 김종직이 중심이 되는 조선 초기의 유학을 네. 도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니 씨에게는 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미 사람은 자랑스러운 충주의 고장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 사육신과 생육신이 함께 있는 유일한 고장입니다. 네. 고한말 대한제국의 워병총대장이신 왕산의 선생과 네. 김해허씨 문중이 일제에 굴하지 않고 취주를 꿋꿋하게 지킨 고장. 우리 구미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제가 굉장한 고장에 살고 있었네요. 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야원 길제 선생에서 이어지는 그 환원당 김숙자, 전필제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 신당 정붕, 송당 박영으로 이제 확동과 학맥이 이어집니다. 네. 이를 이름하여 네. 송당학파라고 합니다. 영남학파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사림의 연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선산에는 영봉리에 장원방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 1400년 전으로 해서 70여 년간 이 마을에서 13명의 과거 급제자가 나오고 장원과 아원이 무려 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마을 이름을 장원방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우리 구미의 큰 자랑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이제 택리지에서 이중환이 이름 붙인 것이 바로 조선의 인재의 절반은 경상도 사람이고 아. 그 사람들의 절반은 바로 선산 사람이다. 아. 라는 것이 이제 명실상부한 네. 인재의 산실이 된 것이죠.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번째는 구미의 향교와 선이라는 주제입니다. 향교는 공립, 서원은 사립교육 맞죠? 맞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구미에는 선산향교와 네. 인동향교 두 곳이 있고요. 5곳의 그 사액서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평향교가 있었다고 하니 우리 지역의 선조들의 그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5번째 주제는 신라불교 초전지와 도리사입니다. 신라불교를 고구려의 아도 스님이 전래한 곳이 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신라불교의 전례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도리사의 원래 절토와 신라불교의 전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주제는 네. 구미의 사찰과 탑입니다. 구미의 찬란한 고대 문화와 산재에 있는 그 유형 문화재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 7번째는 네. 낙동강과 영남대로입니다. 그 선산 지역의 낙동강가에는 25개의 포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네. 선산 독동의 강창은 대단히 소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네. 낙동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던 그 해운 물류가 네. 선산에서 이제 그 육로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최고 육로인 네. 그 영남대로가 네. 바로 인동에서 해평, 상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네네. 선산 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네. 8번째 주제는 독립군의 시초입니다. 앞에 왕산 허위 선생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관련이 있죠? 예. 구한마을 13도 장의군 총대장 왕산 허희 선생과 네. 그의 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울러 일제차에서 구미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9번째 주제는 구미의 산입니다. 구미에서. 등산 좋아하세요? 네, 저 금오산 정상 한 5번 정도 타본 것 같습니다. 오, 네. 대단하십니다. 구미에 있는 금오산, 네. 선산의 비봉산, 네. 가산 지맥의 해평의 냉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네. 산과 강이 아우르는 구미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이네요.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편하게 네.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할 겁니다. 한간에 그분의 친일 행적에 대해 부각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약간 있습니다. 네.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개명한 그 백선엽 장군과 같은 친일파와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분리해야 되지 않나.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누구입니까? 윤복일 여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물병 폭탄을 투출해서 저격한 일본 육군 대장입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이름으로 개명하신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신데 이런 적극적으로 가담한 친일 부류의 인물과는 우리가 다르게 보아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왜 하필이면 교사라는 그 평범한 직업을 두고 군인의 길을 어렵게 시작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저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대통령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 주제편에서는 1편은 생가와 가계, 그다음에 2편은 조국 건대화, 3편은 친일 행적과 자익 활동. 그 이제 일제하에서 젊은 박정희의 고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4편에서는 유신 체제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만드는 방송의 테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앞에 설명을 주제를 들으니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19살에 이 구미라는 곳에 취업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사실 제가 왜 구미에 와 있는지 구미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막연히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참 재미없는 도시, 답답한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니 더더욱더 아이를 키우기에 이 구미가 조금 답답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이 주제들을 들어보니까 이것들을 알고 제가 구미에서 살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아까지와는 다르게 기대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구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런 거를 전해줬을 때 우리 아이들 또한도 내가 사는 구미가 답답한 구미 이런 곳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구미 이런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구미 너무 좋은 곳이었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기대와 설레임으로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